오늘은 부자의 습관, 버티는 기술, 3년만 버티면 부자가 된다. 책의 저자이신 김광주 저자님을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잠깐 소개해드리면, 아시는 분도 많이 있으시겠지만, 아주 유명한 유튜버시죠. 돈 파는 가게에 운영하시는 지금 구독자가 한 19만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주 유명한 유튜버십니다. 오늘 그래서 직접 투자도 많이 하시면서 또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를 다루셨기 때문에 어떠한 내용을 이야기해 주실지 기대가 되는데요. 일단 과거에 올리셨던 영상 가운데 보니까 반년만 더 버티자 50년대 호황이 온다 하면서 2019년 7월 10일 날 영상을 공개하셨더라고요. 근데 이 말씀이 현재까지 유효한 겁니까? 그때 올렸던 영상의 핵심 키워드는 이제 장기 대호황, 우리가 이제 경제 주기 가운데 가장 긴 주기 이제 콘트라 TF라고들 이야기하죠. 콘트라 TF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그때 기준으로 콘트라 TF 이 경제 주기가 한 50년에서 70년짜리니까 그 가운데 많은 크고 짧고 긴 주기들이 많이 겹쳐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직도 최근의 사태에도 불구하고 그때 그 영상 50년, 70년 콘트라 TF는 여전히 지금도 진행 중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오늘 아마 이 방송 말씀 중에 이런 데 대한 조금 이제 그 같은 내용들도 많이 또 포함되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책에 보면은 3년만 버티면 부자가 된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이 말의 의미는 어떤 겁니까? 뒤집으면 이제 기회, 위기가 굉장히 많다라는 뜻인데요. 우리가 이제 난세에 영웅 난다고, 이 변동성, 우리가 투자라는 측면에서는 은행 이자가 적은 이유는 움직이지 않으니까 이자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투자는 위기를 먹고 자랄 수밖에 없고 그 위기는 이제 변동성이죠. 앞으로 3년은 저는 이제 이것을 3년 동안을 데스밸리라, 죽음의 계곡이다. 이렇게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만큼 변동성이 엄청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이 변동성의 기회를 잘 활용하면 큰 기회가 될 것이고 이 변동성에 쫓기기 시작하면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3년만 잘 준비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저는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네. 그러면 그 3년만 버티면 그 안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제 예상을 하신 건데요. 그거에는 현재 코로나 이런 갑자기 닥친 이런 재앙 같은 이런 상황도 다 포함이 되는 건가요? 우선은 지금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요즘 이제 나오는 이야기들 가운데 이 코로나가 과연 전 세계 글로벌 경제에 얼마나 타격을 주었을까? 자, 그것들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알고 있는 내용인데 지금 이 돈이라고 하는 우리가 유동성이라고 하는 돈이 엄청나게 쏟아져 들어와서 그 돈의 장벽으로 인해서 안 보이는 거죠. 분명히 존재하는 사실인데 안 보이는 거죠. 마치 우리가 깜깜한 어둠에 갑자기 툭 떨어졌을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어둠이 조금 시간이 지나면 적응된다고 표현하죠. 어둠에 조금 적응이 되기 시작하면 바퀴벌레도 보이고 또 이렇게 지도 보이고 또 어떤 이상한 것도 보이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은 앞으로 한 3년 정도는, 우리가 짐작은 하고 있지만 돈의 힘 때문에, 돈의 장벽 때문에 보지 못하고 있는 것들을 더 리얼하게 보기 시작하는 시기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또 지금까지 돈으로 막았었던 이 신선함이 투자 시장에 돈을 계속 공급하니까 망하지 않을 거야 라는 이 기대와 신뢰가 우리가 한계 효용의 감소, 한계 효용이 점점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투자 시장 또 투자자들의 심리를 압박하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앞으로 한 3년 정도는 또 이제 반면에 지금의 이제 드러나는 모든 경제 지표 또 기업의 이런 여러 가지 현실들이 10년 전에 글로벌 금융위기하고는 또 다른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모든 경제, 산업이 똑같이 거의 비슷하게 타격을 받았다면 지금 우리가 소위 언택, 4차 산업, 또 바이오 등등해서 약간 구별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상당히 서로 이제 앞다투어 주도권, 다툼을 하면서 시장은 상당히 소란스러울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건 이 코로나 현재 벌어진 이것이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일 뿐이고 그렇습니다. 향후 예. 3년간 정말 여러 가지 예. 변동성이 심하게 일어날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예, 저는 한마디로 경제 위기 이제부터 시작이다 라고 네.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 내용들은 한번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고요. 일단 우리 앞에 이제 어떤 기회들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예. 이런 변동성을 통해서 예. 이런 거를 놓치지 않으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우선은 좀 이제 크게 잘 읽어야겠죠. 결국 우리가 많은 전문가들이 경제 예상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뭐 여러 가지 뭐 유튜브 채널을 비롯해서 많은 정보들을 습득하려고 하는 이유는 지금 보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보이는 것이 앞으로 어떻게 바뀔까, 변할까에 대한 궁금증이고 또 그것의 궁금증을 가지는 이유는 그것으로부터 변화로부터 나의 재산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또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어떻게 불릴 수 있을까. 자, 이런 생각들 때문인데 따라서 큰 틀에서 이제 움직이는 변화에 대해서 민감하게 좀 생각을 하셔야 되고 반드시 큰 변동성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인정을 하고 동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경제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 지금 모든 자본주의 역사에서 대가를 치르지 않은 경제는 없었다. 다만 그 시기가 언제이냐라는 차이만 있을 뿐이지 항상 있었다고 하면 지금의 이 코로나로 인한 경제의 침몰 또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엄청난 어떤 과거 10년 못지않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빠른 시간에 쏟아 부어진 것은 이게 돈의 부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인정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큰 미래에 대한 대비 전략의 중심이 될 것 같고 저는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자, 그렇게 인정한다면 우리가 어떤 이제 적을 안다면 준비를 할 수 있듯이 인정을 한다면 준비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준비를 하고 특히 제가 이제 버티는 기술 이것을 이제 책 제목을 깔았다시피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모든 투자 시장에서 버텨내는 사람이 결국 이제 이기죠. 결국 버티냐, 버티지 못하느냐라는 싸움인데, 버티기 위해서는 먼저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한 정확한 나름대로 기준이 있어야 되고, 그 기준에 따라서 각자의 재정이 다르므로, 또 각자의 투자 성향이 다르므로, 그죠? 자신에 맞는 어떤 이렇게 포트폴리오 플랜, 그런 것들을 수립해 나간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이 극심한 변동성의 앞으로 3년이 위기보다는 그것을 활용한 기회로 잘 전환할 수 있다. 그런 기회가 오히려 더 많아질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 버티기 위해서는 4가지 질문을 꼭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왜 필요합니까? 우리가 이제 계속 이 투자 시장, 경제 위기, 불안, 뭐 유튜브도 보면 제목에서 굉장히 불안을 조장하는 유튜브에 클릭이 많이 가듯이 때로는 우리가 이 이성도 있지만 감정에 휘둘리는 때가 많죠. 감정에 휘둘릴 때 빨리 이성을 회복해야 하는데 이 이성을 회복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저는 이 질문들을 버틸 수 있는 질문들을 이성을 회복할 수 있는 질문들을 계속 자신한테 하는 것이 이제 좀 습관이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이제 변동성이 굉장히 많아지므로 그 변동성이 많아지는 그때에 닥치면 그 전에 미리 생각하고 짐작했었을지라도 또 그 순간에는 감정에 휘둘려서 다른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감정에 휘둘릴 때 반드시 버틸 수 있는 또 그런 힘을 줄 수 있는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해보는 것이 좋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런 질문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이 자본주의의 역사를 저는 믿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모든 암울하고 불안한 이 부정적인 생각을 하다 보면 끝이 없습니다. 정말 밑도 끝도 없죠. 그 가운데 우리가 이제 이 경제 그리고 투자는 자본주의에서 바탕해서 이제 꽃을 피워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꽃이 때로는 바람을 맞고 시들기도 하고 또 온갖 또 해충이 틈타서 뭐 이렇게 상하기도 하지만 결국 다 살아난다는 이 자본주의의 믿음이 없다면 지금 우리가 하는 어떤 선택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자본주의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뭐 우리가 소위 말하는 뭐 가상화폐, 뭐 이런 비트코인 이런 등등의 또 금은 많은 숱한 대체 자산으로 생각하는 것조차도
나중에는 이 자본주의가 붕괴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코로나가 전 세계를 타격했던 3월 달에 뭐 모든 자산들이 다 내렸거든요. 그게 자본주의를 부정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자본주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아무 대안도 필요 없다. 그래서 그것을 꼭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어떤 게 투자를 하더라도 내가 지금 투자하는 이 가격이 예를 들면 미국의 애플에 투자했다라고 하면 이 애플에 대한 가격이 내 주가가 지금 지불한 내 주가가 나중에 설령 뭐 내일 당장에 떨어질지라도 지나고 나면 반드시 회복될 거야. 그것을 저는 이제 적정 가격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투자한 이 돈이 이 가격이 언젠가는 회복될 수 있는 적정 가격인가? 항상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해, 적정 가격이네? 라고 하면 설령 떨어져 있더라도 인내하면 된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또 여윳돈인가? 내가 이 돈을 지금 심지어 어제 샀는데 오늘 반토막 났어요. 반토막 났는데. 최악인데. 그럼 이 돈을 내가 빼야 되냐? 이 돈을 빼서 다른 데 쓸 데가 있냐? 아니면, 아니야. 자, 자본주의에 대한 믿음. 그 다음에 내가 산 가격 이상으로 언젠가 오를 거야. 두 번째 믿음. 세 번째, 이 돈을 내가 쓰지 않아도 돼. 뭐 이 돈 기다릴 수 있어. 그렇다면 또 기다릴 수 있는 거죠. 네 번째는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는 상당히 또 공격적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가 여윳돈이 있나 없나. 이 여윳돈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세 번째 질문. 기다릴 수 있는 돈이냐. 자, 그것이죠. 여윳돈이 있다면 또 더 싼 가격에 추가 매수도 할 수 있는 거죠. 물론 타이밍을 잘 봐야겠지만. 그래서 이런 네 가지 질문을 계속 조금 이제 정신이 없을 때, 너무 불안할 때, 이성을 회복하는 차원에서 네 가지 질문을 항상 습관처럼 하나, 둘, 셋, 넷 되새겨 보면 조금 냉정을 되찾지 않을까, 이성을 회복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말씀하시는 그 버티기가 필요한 순간은 정말 최악의 여러 가지 그 안 좋은 상황들이 닥쳤을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리가 막 흔들릴 때, 예. 모든 걸 정리하고 싶을 때, 이럴 때 필요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보통 이제 그런 상황이 생기면 사람들은 굉장히 귀가 얇아집니다. 많은 사람들의 많은 이야기들을 다 듣게 되고, 이제 그 순간 내 기준과 생각이 사라지죠. 이제 그러다 보면 애초에 내가 하려고 생각했던 작전, 계획, 그런 행동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르면 그때부터는 오히려 더 제약이 되는 그런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버틴다라는 의미는 평소에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투자 전략, 예. 이것에서 그 전략을 잘 지키는 거, 이것을 맞습니다. 말씀하시는 맞습니다. 거라고 예, 이해하면 예, 되겠네요. 맞습니다. 네. 자신이 정한 자신의 형편에 맞는 원칙, 그 원칙을 잘 지켜나가는 그것을 이제 투자 이성이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그런 정말 우리 코로나 이 사건이 터졌을 때 뭐 예. 나스닥 같은 미국 시장이 뭐 하루에 8%씩 막 급등락을 했잖아요. 예. 정말 변동성이 심해서 사람들이 정말 이거 끝나는 거 아니냐, 세상이 이렇게 불안해할 때 예. 많은 사람들이 실수를 많이 했거든요. 예.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도 버티기를 잘한 사람들, 예. 그런 사람들에게는 뭐 7가지 특징이 있다 이렇게 예. 말씀을 하셨는데 예. 어떤 것들이 있는지 몇 가지만 좀 소개해 주시죠.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참 냉정해요. 냉정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저는 고객분들의 자산을 관리해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더 동료받기 쉬워요. 어떤 의미에서는. 왜냐하면 또 책임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돈도 돈이거니와. 그런데 제 고객분들 가운데서 오히려 저보다 더 냉철한 분도 계세요. 그런 분들의 특징은 정말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다. 그러니까 시장의 변동성이 항상 있는 거야. 다만 그 정도와 폭이 다를 뿐이죠. 그 정도와 폭이 다를 뿐이지 이 변동성은 항상 있는 거야. 그리고 이 변동성 때문에 내가 투자해서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윳돈이야.
뭐 이런 등등의 경험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이런 분들이 오히려 차갑지도 않고 그냥 너무 흥분하지 않더라라는 거죠. 뭐 이렇게 좀 너무 자극적인, 특히 유튜브에 자극적인 내용들이 많은데 그런 자극적인 정보들에 흥분하지 않고 그런 특징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분들은 정말 이제 목적, 이런 목표를 잘 구분하고 있습니다. 저도 늘 이제 재무 목표를 고객분들한테 늘 이제 질문을 해보지만 왜 돈을 불리려고 합니까? 이 돈을 정말 꼭 불려야 하는, 지키지 않고 더 많이 불려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자주 하는데 그 이유는 투자에는 모든 삶의 모든 행동, 선택들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뚜렷한 목적이 있는 사람과 목적이 없는 사람은 정말 크게 다르더라고요. 내일 어딘가를 꼭 가야 되는 사람이 있고, 뭐 내일 날씨가 좋으면 가고, 날씨가 나쁘면 안 가도 되는 사람이 있다면, 그 두 사람은 굉장히 다른 삶을 살 겁니다. 그죠? 그렇듯이 투자에서도 목적과 목표를 뚜렷하게 있어야 한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그냥, 뭐 요즘 주식 오른다니까, 나도 뭐 좀 주식에서 돈 좀 벌어볼까? 자, 이런 분들은 거의 목적이 없어요. 목적이 없고, 또 이런 분들은 대체로 어떤 돌발적인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을 하면 그냥 또 혼비백산 하는 경우가 많죠. 반대로 그래서 이 잘 버티는 분들은 뚜렷하게 목적, 우리가 이제 플래닝이라고 그러죠. 이 투자 계획, 언제까지 투자하고 얼마로 투자하고 그 돈으로 무엇을 할 것이고 이것들이 구체적이면 구체적일수록 버티는 그 의지가 더 대단해지더라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분들은 대체로 또 잘 버티는 분들은 또 연륜도 좀 있어요. 연륜도 있는데. 산전수전 그렇죠. 그러니까 돌아보니까 지금도 우리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단기간에 굉장히 세상이 그냥 어지러웠잖아요. 지금도 그 어지러움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륜이 있다 보니까 과거에 숱한 경험들을 했죠. 종류는 다르지만.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항상 회복되더라. 꼭 자본주의뿐만 아니라 회복되는데 그 이전과 이후는 달라지더라. 우리가 요즘 많은 그 이슈 하두 중에 이야기하는 많은 하두 가운데 가장 핫한 하두 중에 하나가 코로나 이후 세상은 어떻게 변할까? 그렇죠. 자, 이런 논제들입니다. 이런 논제들인데, 그렇듯이 과거에 우리가 닷컴 버블 때도, 또, 금융위기 때도, 또 우리의 IMF 때도 그 이전과 이후는 항상 다르더라. 즉, 모든 무질서는 회복되는데 그 이후는 다르더라. 버틴다고 하는 것은 달라진 세상에서 뭔가 더 많은 그 기회를 내가 잡을 수 있어. 라는 믿음이 있다면 더 버틸 수 있는 힘이 강해지죠. 자, 그래서 이분들은 대체로, 자, 무질서는 반드시 회복된다. 그런데 회복된 이후에는 분명히 그 전보다 많이 달라진다. 무엇이 달라질까? 그것에 대한 기대가 또 버틸 수 있는 원동력 중에 하나가 되어 있더라. 자, 그렇게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네, 그렇군요.